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오후, 도시공원의 벤치에는 항상 같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경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 단풍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벤치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리는 수경 씨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남편과 마지막 산책을 했던 그날도 이런 날씨였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에서 꺼낸 낡은 앨범 한 권, 구석이 조금 다른 앨범 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마지막 가을 산책 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마시고 계세요. 출근길에 들른 딸이 건넨 따뜻한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이제는 미지근해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수경 씨, 오늘도 여기 계시네요. 매일 아침 운동을 나오는 박영희 씨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너무 오래 앉아 계시진 마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영희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수경 씨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의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수경 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딸아이가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운전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수경 씨는 다시 한번 앨범을 펼쳤습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남편과 함께 걷던 그날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했죠.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사이로 옅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수경 씨는 천천히 앨범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저녁 무렵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내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수경 씨의 뒷모습이 저녁 노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이렇게 수경 씨의 하루는 또다시 저물어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벤치에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며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일상이자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수경 씨는 딸이 선물해준 태블릿을 조심스레 켰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딸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 받아들인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심심하실 때 책도 보고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고, 또 꺼져버렸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인터넷을 켜는데 성공했습니다. 즐겨찾기에는 딸이 미리 저장해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호기심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일상을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습니다. 어머, 이분은 나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지셨네. 우연히 발견한 글쓴이의 프로필에는 클래식 음악과 독서가 취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용기를 내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특히 가을에 듣는 피아노 곡은 참 좋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올린 첫 댓글이었습니다. 잠시 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잔잔한 피아노 곡을 좋아하시나요? 수경 씨는 놀라움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조용한 밤에 듣는 피아노, 선율을 자주 듣습니다. 저도 밤에 듣는 피아노 곡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곡들을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수경 씨에게 잔잔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곡들을 하나둘 소개해 주었고, 수경 씨는 그의 친절한 설명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오늘은 이만 자야겠습니다. 네, 좋은 대화 감사했습니다. 또 이야기 나눠요. 태블릿을 끄면서도 수경 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태블릿을 켜자 준호 씨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제 추천해드린 음악은 들어보셨나요? 가을 아침에 듣기 좋은 곡들이에요. 수경 씨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딸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냥 잠이 일찍 깼네. 수경 씨는 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태블릿을 선물해 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그리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준호 씨와 나누는 대화는 수경 씨의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감상을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수경 씨는 평소보다 일찍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화장품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유통기한도 지났겠지. 그러다 문득 딸이 지난번 생일에 선물해준 화장품 세트가 떠올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고이 모셔두었던 선물을 꺼내며 수경 씨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시작해볼까. 거울 앞에서 조심스레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하나씩 정성껏 발랐습니다. 어머나, 엄마, 오늘 화장하셨어요?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온 딸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기분 전환 삼아. 수경 씨는 쑥스러운 듯 답했습니다. 딸은 무언가 달라진 엄마의 모습에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반가워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준호 씨가 추천해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자 자연스레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수경 씨 오늘 왠지 달라 보이시네요. 장보기를 나갔다가 마주친 영희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가 달라 보이나요?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세요. 얼굴에 화색도 도는 것 같고. 수경 씨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태블릿을 켜자 준호 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을 들으셨나요? 저는 요즘 가을에 어울리는 피아노 곡을 자주 듣습니다. 수경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피아노 곡을 들었어요. 집안일 하는데 발걸음이 절로 경쾌해지더라고요. 아, 그 곡이 잘 어울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제가 또 다른 좋은 곡을 추천해 드릴까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음악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응, 방금 먹었어. 요즘 엄마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요즘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가 봐. 수경 씨는 딸에게 준호 씨와의 대화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설렘을 조금 더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준호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수경 씨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머리도 좀 손볼까. 수경 씨는 평소 지나다니던 동네 미용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준호 씨가 보내준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길 바랍니다. 내일도 즐거운 이야기 나눠요. 수경 씨는 포근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 그녀의 일상을 조금씩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수경 씨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미연 씨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식탁을 정리하던 미연 씨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준호 씨와 나눈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음악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수경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미연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가끔 음악 얘기나 날씨 얘기 정도. 수경 씨가 말끝을 흐리자 미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회사 김 과장님 어머니가 당하셨대요. 미연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난 그런 거 아니야.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수경 씨는 서둘러 변명했지만 미연 씨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준호 씨요. 벌써 이름까지 부르시네요. 그때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 씨가 방문한 것입니다. 수경아, 큰일 났어. 너한테 급히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영희 씨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복지관에서 봉사하시는 정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연애 사기가 기승을 부린대. 특히 인터넷으로 접근해서. 수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 너도 그런 말 하는 거야? 난 준호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 수경아, 난 내가 걱정돼서 그래. 그 사람 실제로 만나본 적은 있어? 영희 씨의 질문에 수경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그분이 돈 얘기 꺼낸 적 있으세요? 미연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어. 하지만 수경 씨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준호 씨가 사업 파트너 얘기를 꺼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미연 씨는 휴대폰으로 최근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황혼 로맨스로 위장한 사기 기승, 노년층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경 씨는 한동안 말없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난 잠깐 방에 좀 들어갔다 올게. 수경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준호 씨와 나눈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의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준호 씨가. 그날 밤 수경 씨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과 친구의 걱정 어린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블릿에서 울리는 준호 씨의 메시지 알림음을 들으며 처음으로 답장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후, 수경 씨는 도심의 한 고급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준호 씨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괜찮아. 사람 많은 카페니까. 수경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경 씨, 여기에요.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준호 씨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것보다 더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수경 씨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주문했어요. 수경 씨가 좋아하실 것 같은 차를 골랐는데 준호 씨의 세심한 배려에 수경 씨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 제가 좋아하는 국화차네요. 메시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가을에는 국화차가 제일 좋다고. 준호 씨는 수경 씨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도 들리네요. 네, 제가 일부러 이 카페를 골랐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음악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처음 만난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준호 씨가 조심스레 꺼내든 것은 작은 선물 상자였습니다. 어머, 이런 걸 준비하시다니. 별거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한 오르골인데 수경 씨가 생각나서. 수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걱정 어린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선물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준호 씨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드리도록 하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수경 씨의 코트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될까요? 수경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의 진중한 모습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네, 그러면 좋겠네요. 카페를 나서는 순간 비가 그치고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오늘의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준호 씨는 온라인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의 걱정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에는 딸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수경 씨는 딸의 메시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오늘 만남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들어갈게. 짧은 답장을 보내고 수경 씨는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경 씨는 평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준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수경 씨, 제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잠시 통화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온 준호 씨의 메시지에 수경 씨는 살짝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호 씨가 먼저 통화를 요청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아, 수경 씨.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발견했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네, 제 지인이 해외 수입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투자자를 찾고 계세요.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경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투자요? 네,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돈은 금방 불릴 수 있어요. 수경 씨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경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 정도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경 씨 정도면 충분히. 죄송해요.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아니에요. 은행 대출도 가능할 텐데. 준호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수경 씨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수경 씨는 한동안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수경아,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가 많다며. 떨리는 손으로 준호 씨와 나눈 지난 대화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문득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딸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 씨가 투자 얘기를 꺼내더라. 뭐라고요? 엄마, 제발 거절하세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수경 씨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준호 씨의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수경 씨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한숨과 함께 깊어가는 밤, 수경 씨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준호 씨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수경 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어머나, 박순자 씨도 당하셨대요. 처음엔 음악 얘기로 시작해서 복지관 안내데스크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수경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피아노 전공했다면서 접근했다던데. 맞아요. 나중엔 투자 얘기로 돈을 요구했대요. 수경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준호 씨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 한 카페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황혼의 로맨스 사기 주의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머나, 게시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준호 씨였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경아, 영희 씨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방금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숨을 고르며 영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라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만 3명의 여자들에게 접근했대.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수경 씨는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어. 수경아, 어쩌면 좋아. 영희 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수경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준호 씨였습니다. 받지 마. 당장 신고하자. 잠깐만, 내가 확실히 해야겠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경 씨,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민호 씨, 맞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 이상의 거짓말은 그만하세요. 전부 알아버렸어요. 수경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경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길었던 침묵 끝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경아, 이제 어쩔 거야? 경찰서에 가야겠어. 이대로 두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경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에 속지 않을 거야. 석양이 지는 하늘을 보며 수경 씨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영희야,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가줄래? 그럼 당연하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제 수경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수경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담당 형사는 준호 씨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 맞으시죠? 김민호라는 본명으로 이미 3건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현재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신고가 들어와 수사 중이었어요. 형사는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 기록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처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해서 투자금을 요구하는 수법이 동일합니다. 현재 지명수배 중인 상태고요. 그럼 이 사람을 잡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어머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딸 미연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영희 이모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현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형사의 말에 수경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수경 씨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호 씨를 기다렸습니다. 수경 씨, 오랜만이네요.
준호 씨가 여전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네, 투자건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아,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죠. 사실 이 사업이 준호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민호 씨,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수경 씨,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준호 씨는 계속 수경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지막 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수경 씨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수경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들이 다른 피해자분들한테도 같은 말씀하셨겠죠. 수경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전 이미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 테니까요. 방을 나서는 수경 씨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도 흔들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엄마, 미연 씨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오늘은 내가 너희들 맛있는 거 해줄게. 수경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의 어깨에서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체포 사건 이후 석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수경 씨는 여느 때처럼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수경아, 문화센터 수업 시작 전에 커피 한잔 할까? 영희 씨가 활기찬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은 수채화 시간 전에 잠깐 들를 곳이 있어. 수경 씨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준호 씨의 편지였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 응, 마지막으로 한 번 읽고 버리려고. 수경 씨께 제가 저지른 잘못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경 씨의 따뜻한 마음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수경 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머니, 멀리서 손주 은우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나, 우리 은우 웬일이니? 엄마가 오늘 할머니랑 점심 먹자고 해서요. 피아노 학원 끝나고 바로 왔어요. 수경 씨는 편지를 들고 잠시 서 있다가 공원 쓰레기통에 깊이 넣었습니다. 수경아, 괜찮아?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엄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미연 씨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생신 잊은 줄 아셨어요? 올해는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미연 씨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문화센터 강사 위촉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가 수채화를 그렇게 열심히 배우시는 걸 보고 문화센터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엄마가 초급반 강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수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저도 이제 할머니한테 그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은우한테 특별 과외 해줄게. 수경아,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영희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나의 봄이 온 것 같아. 수경 씨는 꽃다발을 안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을 흩날렸고 그녀의 머리칼도 살랑거렸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오늘은 특별히 내가 한턱 낼게. 어머, 수경이가 한턱 쏘신다고? 그래야지. 이제 나도 직업이 생겼는걸.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경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 거예요.
은우의 말에 수경 씨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랑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경 씨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곁에서 항상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게 찾아온 봄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